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인시스코리아 이승환 대리입니다. 지금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모터캐드 하이라이트 내용이고요. 업데이트 새로 나온 기능이랑 그다음에 크고 작은 개선 사항들 그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2022년 1월 기준으로 현재 NCS 제품은 2022R1까지 릴리즈됐고요. 모터캐드는 이제 버전 형식이 조금 달라서 버전 15로 릴리즈되었습니다. 그래서 버전 15로 불러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계속해서 다양한 기능들 개발 중에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소개드릴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MVH, 워터캐드에서의 MVH 솔루션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섹션이 제일 좀 핵심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각각 워터캐드 제품 간의, 엔시스 제품 간의 인터그레이션 기능, 그리고 유저빌리티, 그러니까 유저 익스피리언스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모터캐드 그 모터의 MVH 해석 솔루션에 대한 내용이 이번 업데이트에서 가장 내용이 많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는 어떤 기존 기능의 개선이나 소소한 뭐 크고 작은 기능의 추가 이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테그레이션과 유저빌리티 내용 부분은 내용이 좀 많아가지고 주어진 시간이 좀 짧아서 빠르게 중요한 것들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터캐드의 새로운 그 MVH 관련된 기능입니다. 여기 보시면 모터캐드 스탠드얼론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모터의 MVH 해석을 하실 때 전기 에너지, 그러니까 즉 시너소이덜 형태의 전류를 인가하게 되면 스테이터의 티스랑 슈마다 힘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에어갭에서의 그 힘이 토크로서 출력이 되는데 그 힘으로 인해서 진동 또는 소음이 발생하게 되겠고요. 오토캐드는 이에 대한 그 소음과 진동을 해석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는 그림처럼 일반적으로 알려진 모터캐드의 MVH 해석 프로세스랑 그 솔루션이 솔루션이 어, 접근 방법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일렉트로마그네틱 그 시스템 이쪽 부분의 좌측 부분에서는 이쪽 좌측에서는 어, 에어갭에 생기는 힘을 FE 베이스로 모델링을 해서 그 힘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유한 요소 모델인 FE 베이스 모델로 에어갭에서 발생하는 힘을 맥스웰 어, 맥스웰 스트레스 텐서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이를 계산을 하고요. 이거를 퓨리에 변환해서 주파수 도메인 형태의 힘으로 추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추출한 힘을 그 미케니컬 시스템에 그 앞에서 계산한 그 힘을 가지고 와서 구조적인 특성, 그러니까 진동 해석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어널리티컬 베이스, 즉 이케이션 베이스로 유한 요소 형태가 아니라 이케이션 베이스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FE 베이스로 메쉬를 나눠서 이제 해석을 하고요. 앞부분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미케니컬 시스템 이쪽 모터캐드 미케니컬 시스템에서는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케이션 베이스로 해석을 하게 되고 요 관계가 음, 이런 그 프로세스가 기존에 잘 좀 익숙하게 알고 계신 맥스웰 미케니컬 연동 시 맥스웰 데이터의 매핑 그런 과정과 좀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맥스웰 미케니컬 해석도 그 오브젝트마다 혹은 뭐 서페이스마다 그 힘을 계산을 해서 퓨리의 변환으로 주파수 성분으로 매핑을 하게 되는데 이와 유사하거나 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케니컬 시스템 여기 이 부분에서는 먼저 프리모션 리스폰스 즉 기존의 모달 해석과 같은 그런 과정을 해석을 하고요. 두 번째로 앞에서 계산된 가진력을 인가하여 포스드 리스폰스 응답 특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 결과를 이제 가져와서 음향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어쿠스틱 환경에서도 이케이션 베이스를 이용한 계산 방법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사운드 프레셔 레벨 등과 같은 그런 음향 해석 결과를 플랫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터캐드를 이용을 하시면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던 맥스웰 해석 결과를 미케니컬에 가져가서 MVH에서 가는 그런 워크플로우, 그런 해석 프로세스를 모터캐드 안에서 다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그 소개 자료에 모터캐드 스탠드 얼론이라는 말이 있었고요. 이제 전체 오퍼레이팅 포인트에 대해서 토크 스피드, 온도 이런 그 변수에 대해서 MVH 해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린 그 워크플로우의 일부 내용을 좀 자세하게 써 놓은 장표인데요. 메쉬를 만들어서 에어갭의 포스들을 이제 계산을 하고 있고요. 모터캐드에서는 이제 운전 조건, 즉 TN 커브와 같이 운전 포인트마다 해석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최대 전류를 인가를 하거나 아니면 인가되는 전류가 바뀜에 따라 모터의 이제 동작점, 그 오퍼레이팅 포인트를 모터캐드 안에서 바꿔서 출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주파수 성분에 대한 즉 회전 속도가 바뀔 때, 모터 구동 속도가 바뀔 때의 결과도 마찬가지로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이는 이제 이러한 세팅으로 여러 가지 조건에 대해서 자유롭게 해석이 가능하도록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 운전 조건마다 이 모터에 대한 소음 진동 그 검토를 하실 때 이제 이런 화면과 같은 테이블에 그 조건을 입력을 하면 워터폴 다이어그램이나 아니면 앞에 보시는 캠벨 다이어그램 이런 그 결과들을 출력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는 이 기능이 앞에 보시는 것처럼 BPM, 그 다음에 싱크로너스 릴럭턴스 모터, 그 다음에 SRM 요 머신 정도만 이 MVH에서 이제 제공이 되고 있고요. 계속해서 업데이트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MVH 워크플로우에 설명드린 동일한 내용입니다. 전자기 해석을 통해서 퍼스 데이터를 이제 진동 해석을 위해서 가져와서 해석을 하고요. 이러한 과정으로 이제 디스플레이스먼트를 계산을 한 다음에 어쿠스틱 음향 해석 솔버에 가져와서 그 음향 해석에 사용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어쿠스틱 어널리시스에서도 음향 해석 모델 이케이션을 기반으로 해석을 하고요. 앞에 계산된 데이터를 음향 반응으로서 이제 정량화하고 데이터화하고 모터 개념에서의 그런 소음을 좀 비교적 빠르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모터 소음 원인을 좀 비교적 빠르게 쉽고 빠르게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모터 그 설계자 혹은 엔지니어 분들은 이를 줄이기 위해 지금 다양한 형상을 건드려서 좀 개선 설계 등을 이런 트라이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아까 제 말씀드렸던 주요 내용이 MVH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다음부터는 이제 인테그레이션 위드 엔시스, 그 엔시스 제품들과의 통합성 그런 내용이고요. 좀 빠르게 여기서부터는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유저는 이제 보통은 모터캐드랑 옵티슬랭 그 최저가 설계 툴 엔시스의 최저가 설계 툴인 옵티슬랭이랑 쉽게 원래도 연동이 가능했었는데 옵티슬랭 안에 모터캐드를 불러올 수 있도록 그런 모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과정을 할 때 이렇게 사용을 할 때 스크립팅이 좀 필요했었습니다. 이제는 좀 쉽게 가능하도록 바뀌었고요. 뭐 중요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BPM 그다음에 싱크로너스 릴럭턴스,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이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스크립팅이 좀 필요했었는데 이제는 쉽게 좀 가능하게 바뀌었고, 그 다음에 BPM, 그 다음에 싱크로너스 릴럭턴스 모터, 그 다음에 인덕션 모터가 이 해당 기능이 이제 가능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간단한 기능의 변화인데, 어떤 파라미터를 옵티슬랭과 이제 연동할 때 어떤 파라미터를 바꾸고 싶을 때 앞에 보시는 화면처럼 그 각 파라미터에 대해서 최대 또는 최소 값을 설정을 해주시면 그런 변수에 대해서 최적화 세팅이 가능하고요. 그때 어떤 값이 중요한지, 그 다음에 해석 범위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석할 건지, 그런 값에 대한 리파이먼트를 설정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변경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서머리 탭으로 가시면 이제 해석 결과 이제 마무리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가시면 가시면 어떤 파라미터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를 이제 이쪽 창에서 확인할 수 있게끔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서브 테스트로 런 해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때 한 케이스에 몇 개 해석을 할 수 있는지, 토탈 몇 개 케이스가 있는지,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시간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런 결과들을 예측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여기까지 세팅이 된 다음에 뭐 런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옵티슬랭 안에 오토캐드 모듈이 자동적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생성된 폴더 안에 이전 버전과 같이 동일하게 이제 사용하시던 분들이 계셨을 텐데, 작년 방식대로 파이썬 파일이 생성되니까 그래서 이걸 뭐 좀 더 다듬거나 바꿔서 디테일하게 바꿔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NCS 디스커버리와의 연동인데요. 오토캐드에서 해석된 형상을 디스커버리 임포트 이제 하실 수 있고, 이렇게 임포트 할 때 그 디스커버리 플랫폼 안에서 그 형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디스커버리 안에서 열 해석, 뭐 기계 해석 등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개선이 되었고요. 네,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열 해석 그리고 기계 해석 등의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기능의 좀 개선 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토캐드에서의 기능 개선 내용이고요. 어, 자, 간단하게 빠르게 설명드리면, 시뮬레이션 개수 같은 그 시험 데이터야 개수 같은 걸 직접 넣어서 시험 데이터와 이제 비슷하게 캘리브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터 그 이제 회전자 측의 로터 댐퍼 바에 대한 그 기능들이 추가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인덕션 모터, 그 다음에 단상 토크, 그 모터 토크와 프리퀀시, 그 다음에 파워와 프리퀀시에 대한 그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SRM 형상 같은 이제 형상과 관련된 건데, 그 형상 테이퍼 각도를 조정할 수 있게끔 이렇게 변경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 다음에 덕트 라운딩, 회전자 형상의 덕트 라운딩을 덕트 형상을 라운딩하게 해주는 기능이 좀 생겼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모터 캐드는 보통 설계값 몇 미리 이런 식으로 수치값을 입력을 했었는데, 레이시오 비율로 입력할 수 있게끔 그 기능이 좀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슬롯 같은 거 이제 숫자로 입력하게 되면 티스가 뭐 없어지거나 형상이 좀 깨지거나 이럴 때도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이 추가가 됐고요. 이 기능은 14버전 때 BPM이랑 싱크에서만 됐었거든요. 근데 인덕션 모터도 해당 내용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오토캐드에서 형상 임포트 하자마자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파일 내용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뭐 깨지는 곳이 있는지 이런 검토를 할 수 있게끔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그넷의 감자 데이터가 피팅되었고,
감자 해석을 위해서 니 포인트를 좀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는데 이런 솔루션이 조금 더 개선이 되고 좀 더 개발이 되었습니다. 이란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그란타 머테리얼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맥스웰 안에 있었던 재질 데이터를 이제 이쪽으로 오토캐드 쪽으로 옮길 수도 있고요. 그란타 안에 있는 데이터 당연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란타 라이선스가 필요합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그란타에 대한 내용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뭐 코어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온도별 물성 데이터 이런 것들이 오토캐드 안에서도 쓸 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와인딩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와인딩 관련된 내용이고요. 삼성 말고 페이즈 오프로 120도가 아닌 뭐 다상을 구현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소수점으로 형태로 값을 입력할 수 있게끔 좀 개선되었습니다. 뭐 코일 와인딩 할 때 1.5 코일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정수가 아닌 값도 입력할 수 있게끔 변경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커스텀 와인딩, 페이스 인터페이스 위치 조정을 할 수 있게 아주 작은 변화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좀 이거는 유용할 수 있는데 그 모터캐드에서 유저 디파인하게 와인딩 패턴을 어, 세팅을 하고 이 부분을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와인딩 패턴을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저장한 걸 임포트할 수 있는 기능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기능은 액티브엑스로 사용되는 거니까 스크립팅도 물론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AC 와인딩에 대해서 좀 그 좀 추가가 되었고요. AC 와인딩에 대한 그 지오메트리와 관련된 내용인데, 네, 이전에는 DXF 입력할 때 로터만 가능했고, 어, 이제 스테이터도 가능하다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엔드 와인딩 오버행 구조입니다. 열애석 할 때 이를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엔드 와인딩 부분 열애석 할 때 이용하실 수가 있고, 서멀 모듈 사용하실 때 고려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속력을 높여야 될 것 같아요. 내용이 거의 다 됐는데요. 어, 이제 이 부분에서는 파이썬 스크립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원래부터 파이썬 스크립트는 됐었는데요. 그 기능이 좀 추가가 된 내용입니다. 뭐 크게 설명드린 내용은 중요한 내용은 좀 없고 다음 페이지에서 이런 이제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기능이 추가가 됐고 이제 커스텀 아웃풋이 가장 많이 바뀌어서 이 부분을 꼭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원래는 VBS 파일만, 비주얼 베이직만 그 커스텀 할 수 있게끔 서포트 했었는데 파이썬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이제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아, 네. 여기까지 이제 제가 준비한 발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쪽으로 문의 주시고 발표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발표는 이제 정규익 부장님께서 그 아이스팩 관련 내용으로 발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